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초안을 마련해서 이미 공개한 상태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있을 양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강제 기술 이전의 금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평등 대우의 보증,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증, 그리고 이전에 그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던 63개 업종을 조금 더 개방을 해서 48개 조항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확실히 미중 무역 마찰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단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공동투자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합병 인수라든가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 그리고 기타 종류의 권익도 다 포함했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조, 5조, 6조를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국민 대우를 한다는 표현을 해서 보다 공평하게 다루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면 칭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리스트 그런 정도가 될 텐데요. 외국인들이 그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국가 안전이나 사회 공익 이익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입장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은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7, 8조 부분에 보면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노조 관련 부분으로 법률상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의 투자 촉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 10조, 11조에는 모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2, 13, 14조에도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15, 16, 17조는 외국 기업은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15조에 보면 평등 참여 표준화 공작이라고 해서 국가나 협회 등의 각종 표준화를 할 때 외국 기업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아마도 그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조에도 특기사항이 있는데 정부 구매에도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물론 그 범위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17조에 이제 외국 기업들도 그 주식의 발행이라든가 채권의 발행이라든가 증권의 발행 기타 방식으로 중국에서 융자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돈을 빌리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에 관한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외국계 기업은 중국에 한번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사실상 지분을 변동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주주가 변경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증자를 한다든가 감자를 한다든가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로 그 탄력성 있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18, 19조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투자 보호에 있는 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국가가 외국 투자자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사회와 공익의 절대적인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국 투자 기업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한 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1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뭐 출자를 했거나 이익을 얻었거나 자본 수익을 얻었거나 지식재산권에 로열티를 받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이것을 인민폐나 또는 기타 그 외국 돈으로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두 규정도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요. 뭐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제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겠죠.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불합리하게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20조에 있는 특수 상황 하에서 징발해 간다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 외국 기업에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하이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좀 곰곰이 뒤집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3조도 재미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방정부에 내리는 말입니다. 각급 인민정부나 기타 관계 부분은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외상 그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의 규정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에게 합법적인 권리나 또는 권리에 침해를 주거나 손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데 있어서 부조리한 그 조건을 달거나 외국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고 간섭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25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외국 기업을 위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외국 기업이 클레임을 하면 소원을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법령에 명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 제4장 투자관리 29조 30조도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예, 다시 31조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또 외국 투자에 대한 데이터 보고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그건 앞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업 등기 시스템과 기업 신용 데이터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각 그 주간 부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외국 기업의 데이터를 다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명분은 그렇게 해야 그 투자 데이터, 얼마만큼 투자했고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에게도 지금 이 법을 제정하는 원칙에 맞게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검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가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안전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안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안전은 국가 안전,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 의거해서 안전심사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들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5장 법률 책임. 여기에 있어서 좀 한번 보실 부분은 35조에 만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외상투자법을 어기고 일을 했을 때 그때에는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조에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장 부칙인데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37조에 보면 어떠한 국가라도 뭐 어떤 국가가 됐든 기관이 됐든 자기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 같은 것을 취하면 중국도 그에 똑같이 상대방 국가 또는 상대 지역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301조 수포 조항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죠. 중국의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미국 우파의 반응은 대단히 냉랭합니다. CSIS의 스카트 케네디는 37조의 보복조치 조항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보복조치 만들어 놓고 중국은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투자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미국을 대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는 마치 금융을 굉장히 완화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계 이코노미스트인 우회린 박사 같은 경우에는 33조의 국가안전 관련 규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국이 외국 투자자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런 법률 같은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 박사는 구조적 개혁, 이것이 이제 미국의 우파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가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파들 속에 앉아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죠.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절충은 없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 인물들의 의견을 쭉 듣는 길에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그 반중국 학자인 시에티엔 이분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아마도 천안문 사태 때 미국으로 가서 그쪽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자가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외상 투자법에 대해서 공산당이 재빨리 요거 만들어서 미중 무역전에 대응하려는 거다. 그런데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법률이 있어도 그 글귀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라고 약속을 해도 이제는 국제사회가 믿지 않는다. 또한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전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이고 이미 사상적 전쟁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파 강경파들의 발언을 관찰하면서 상당히 과격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많은 공화당 쪽의 강경 우파들은 최소한 이번 미중 무역전에서 무역 수지를 줄이거나 없애는 정도에서 끝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회장인 아이런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무역회담 절대 낙관할 수도 없고 미국이 글로벌리 사회주의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입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번에 사회주의 정권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를 봐야 중국이 트럼프의 의지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저는 이번에 중국이 최대한 성의를 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정말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3월 초에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1파, 2파, 3파 계속해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본의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던 중국의 체제 개혁을 만드는 데 있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최악의 경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